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17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1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말 그대로 점, 좌표를 다루는 형태들을 배웠었고요. 17단원, 8단원부터 이제 구체적인 도형을 배웁니다. 17단원은 그 이름도 유명한 직선, 18단원은 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이 도형들을 식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다루는 연습들을 하는데, 직선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낯설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우리가 뭐 너무너무 중학과정부터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y는 x 더하기 1 뭐 이런 것들 하면 그래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제 고등과정의 직선은 중학과정 직선의 개념에다가 뭐 문자들도 들어가고 직선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러면서 뭐 평행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이상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과정의 내용인 직선에 대한 내용이 한 10이라고 치면은 고등과정 한 13, 15 이 정도의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그 반복적인 내용들은 빠르게 쭉 정리하시고 낯선 형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직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정석 교재를 보면은 y는 ax 플러스 b, 뭐 중학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던 형태죠. 그죠? 뭐 기울기가 a, y절편이 b, 알아 몰라?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출발을 좀 요거부터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런 직선들이 막 좀 나오는데, 이런 뭐 막 이런 말들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외우느라고 공부가 싫어지면 안 돼. 그냥 딱 핵심이 되는 전체를 보는 안목, 요런 것만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자, 요 잠깐 놔두고,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어. 그럼 이게 이런 느낌인 건 알고 있죠? 뭐 이런 직선이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은 이게 기울기가 a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요 y절편이 b가 되고 이러면서 실제로 이런 직선들을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요 식의 특징은요, x하고 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요거랑 지금 방금 살짝 얼핏 봤더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자, 이렇게 생긴 거랑 지금 두 개를 같이 한 페이지에 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학과정의 이 직선에 관한 방정식은 뭐 아마 많이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없는 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이게 이런 꼴인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넘겨서 나누면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식인 거야, 이게. 같은 식인데 달라. 같은 식인데 조금 달라. 그 조금 다른 게 이제 수학적으로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둘 다 직선의 방정식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어떤 단어로 이야기하냐면요, 이걸 갖다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1차 함수. 물론 이 1차 함수도 직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주어진 식의 양변을 뭐 적당히 b 같은 걸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꼴이 되면서, 실제로 이 위식과 아래식 비교하면은 요 값이 이 위식에서는 a가 되고 요 값이 요거는 위식에서 b가 되면서 뭔가 이 두 개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이 둘은요, 훨씬 더 이 아래식이 더 넓은, 폭넓은 직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딱 느낌이 옵니까? 이걸로부터 이 식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양변을 b로 나눠야 돼, 이렇게. 근데 나누기엔 전제 조건이 있지.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아래식 중에서 b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지. 만약에 b가 0이면 이 식은 어떤 꼴이 되냐면요, 여기 b가 0이기 때문에 값은 ax는 더하기 c는 0 하면서 이 식을 정리하면 x는 얼마, 이런 꼴의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직선이거든요. 좀 이따 나오는데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어진 식은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직선 더하기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공부할 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굳이 말을 붙이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직선의 특징들이 잘 표현된 형태, 기울기랑 y절편. 요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냥 내림차순, 문자 순서대로 쭉 나열한 형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모든 직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고 뭐 이런 적이 다 직선 얘기 전부다. 맞나요? 그런데 요 직선은 뭐를 표현할 수가 없냐면요, 요렇게 생긴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기울기란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기울기란 용어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라는 게 없거든요. 뭐 기울기가 무한대 이런 것도 아니야.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직선을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분명히 직선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과 연관된 모든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거는 뭐를 제외한? x는 세모.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1 과정에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모든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형태를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 특히나 기울기 같은 거 찾을 때는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돼. 그냥 나는 모든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기울기랑 y절편으로 풀고 싶어. 왜? 중학과정에 이걸 배웠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직선들도 있고 또 고1 과정의 어떤 교육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과정과 똑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학습의 차원에서 같이 따라오시고, 자, 전체를 보는 안목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사실 앞부분은 뭐 중학교 내용하고도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y는 ax 플러스 b는 기울기가 a, y절편이 b인 직선이다. 자, 근데 이런 게 나오죠.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직선은 뭐냐면은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야. y는 ax 플러스 b야. 그런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표현하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면서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 a하고 똑같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교육과정이 예전에는 고1 과정에 삼각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배웠던 내용인데 현재 개정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는 삼각함수가 따로 없고 중학과정에 삼각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각이 음수이거나 각이 둔각인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고 단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울기가 양수이면 직각삼각형이 생기네. 오케이.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울기가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탄젠트하고 똑같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문제지.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똑같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은 반드시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 되는데 봤더니 기울기가 음수니까 a가 음수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데 이 탄젠트 세타가 90도가 넘어가면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건 나중에 이과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필요 없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는 그냥 예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요각이 예각이니까 이 각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 세타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기울기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거죠. 왜냐면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오케이? 기울기는 음수기 때문에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감소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렇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기울기, x값 증가량분의 y값의 감소량이 탄젠트가 돼서 탄젠트 세타는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어요? 어쨌든 탄젠트는 무조건 양수야. 언제? 세타가 예각일 때.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A를 써야지만이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가볍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직선의 방정식 표현합니다.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는 b가 일정하고, y절편이 일정하고, 기울기가 달라지면은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 점을 계속 지나면서 움직이겠죠. 어렵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기울기가 일정하고, y절편 달라지면은 점점 무슨 이동, 평행 이동된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뭐 이것들을 표로 외울 필요 없고, 수학은 이런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디테일하게 아는 것에 목이 메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여러분은 새롭고 낯선 형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디테일한 걸 하기 전에 전체를 먼저 봐야 돼요. 어차피 y는 ax 플러스 b는 기울기가 달라져, y절편 달라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면 이거구나, 0이구나, 음수구나, 이게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이 값이 y절편이 양수구나, 음수가 이게 빠지는 거지, 이걸 막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최상 클래스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새롭고 낯선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중상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걸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시면 어차피 학교 내신이건 여러분이 보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최상 클래스로 올라가면 무조건 새롭고 낯선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1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마지막 모의고사 30번 문제, 최고 난도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에는 완전 새로운 논리들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 놓여있는 그 도형들이나 식들이 굉장히 낯선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수학적인 사고력, 전체를 보는 안목,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가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형태는요, 뭐를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만약에 b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물론 이제 요 x가 0이 아니라는, 요 a 값이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앞에 직선에서는 표현할 수 없어요. y는 ax 플러스 b는 아무리 a, b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y 앞에가 0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y가 살아있는데 이 y가 없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직선은 뭐냐면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x는 1은 무슨 직선이야? 자, x축이 있습니다. y축이 있습니다. x가 1이란 말은 요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x좌표가 1인 거 싹 다 모아놓는 뜻이야. x 1이라고 쳐볼까요? 1,0, 1,1, 1,2,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00. 싹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긴 직선 되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은요, 무슨 축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고요. 이런 한글 단어 외우는 게 아니야. 방금 말했던 그 논리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시고, 이렇게 생긴 것은 뭐가 없냐면요, 이 기울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점이야. 반면에 선생님, 만약에요,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게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한 직선에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면은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굉장히 낯선 형태가 아니죠. 이해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정석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범위를 쪼개놨어.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직선이고 이런 직선, 이런 직선. 쌤도 안 외우고 있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 이거는. 자, 한번 구체적인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7-1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다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기울기, y절편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오른쪽 그림과 같다 봤더니 n하고 l은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고요. 이건 기울기가 음수고요. 요거랑 요거는 y절편이 양수고요. 이건 y절편이 음수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식을 좀 그래프의 특징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편하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y는 넘기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b. 이게 동그라미 1번식이야. 자, 동그라미 2번식은 양변을 a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2b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당연히 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이고요. 자, 세 번째는 y만 넘기면 되겠네요. y는 ax 더하기 b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세 개의 그래프에 대응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대응을 시킬까? 봤더니 그래프의 특징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런 기울기가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실제로 얘기하면 a가 0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0이면 기울기가 전부 다 없으니까 이 식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보니까 a가 양수면 기울기 음수인 게 2개, 기울기 양수인 게 하나가 나오고요. a가 만약에 음수이면 기울기 양수인 게 2개, 음수인 게 하나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수죠, 둘 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요 두 그래프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n하고 l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그래프는 무조건 m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a 값은 0보다 작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그래프에서 지금 요 m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하는데 요게 y절편이 뭐예요? 여기서 b-1인데 이 b-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1보다 큰 거야. b도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지. b가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요기 그래프는 y절편이 2b고요. 요 y절편이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이 경우는 동그라미 1번은 요 n 중에서 y절편이 양수인 거. 여기는 음수인 게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1번이 n이고 동그라미 2번이 l이고 세 번째가 m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야. 일반형으로 표현된 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의 특성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한 첫 번째 형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래프들의 관계, 직선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그래프가 평행하냐, 일치하냐, 수직이냐 막 이런 것들을 오직 수식만 보고 빠르게 찾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고1 과정, 중학과정과 다르게 중학과정은 그래프 하나가 단독으로 나왔어. 끝. 고1 과정에 나온 거는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이 2개, 3개. 또는 직선하고 2차 함수. 또는 직선하고 뭐 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그래프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a 프라임 b 프라임 뭐 이렇게 있는 요 직선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말의 개념은 방정식의 해 또는 실근을 찾는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수학 상편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잠깐 넘어갈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수학 상편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거지. 만약에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뭐 b는 0.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푼다고 쳐봐. 그럼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b를 모르니까. 뭐 근해공식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냐면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2x는 b.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 상태로 되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요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y는 x제곱 더하기 2x라는 그래프 그리시고요. y는 b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두 그래프의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얻으시면 단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x니까 교점의 x좌표를 얻으시면 이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편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방정식을 푸는데 어려워 잘 못 풀겠어. 특히 문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걸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 교점은 우리가 말하는 연립해서 풀어갖고 y를 소거한 다음에 그때 얻어지는 뭐 연립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동그라미 1번 직선이 이런 직선이야. 동그라미 2번 직선이 이런 직선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을 연립해서 풀었어. y를 소거하고 x를 소거해갖고 어떤 점을 구했어. 답을 구했어. 그래서 x가 얼마, y가 얼마 나왔다는 뜻은 한마디로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이 점의 좌표가 나온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예.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 거꾸로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 그래서 그 방정식 무조건 실근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장해가지고 이제 직선들의 위치 관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무슨 관계가 있냐,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자, 봐보세요. 요 두 직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생기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니까 반드시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무조건 만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근데 이걸 갖다 근으로 말하면 무조건 한 쌍의 근이 있는 겁니다. 그 점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잘 봐요. 이번에는 기울기는 똑같아. 근데 y절편이 달라. 그럼 그래프상으로 어떤 그래프입니까?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이 다르니까 이렇게 생긴 상황이겠죠. 이거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만나지 않습니다. 직선의 관계로 보면 이것들은 평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평행하면은 교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연립방식 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똑같은데 y절편도 똑같다는 뜻은 하나의 직선이 이거면 나머지 한 직선이 또 이거란 뜻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가 일치한 거야, 그래프가. 근데 그 말은 이 두 그래프를 동시에 만족하는 점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아,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말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떠올려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네 번째는 고1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따로 외워주기를 추천합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그래프는 수직인 관계가 됩니다. 알겠어요? 예. 수직이 어떤 식으로 수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평행합니까? 아니죠. 일치합니까? 아니죠. 만납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정리를 하시고, 요걸 이제 수직으로 만나는 과정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쌤은 교재 동그라미 괄호 5번에다 추가를 하고 싶은 게, 뒤에 가서 어차피 좀 나오긴 하는데, 이게 y는 2x 더하기 1과 y는 2분의 1x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관계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a 프라임이 1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이 그래프가. 하나는 기울기가 2이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y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x 플러스 k라는 직선인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뒤에 가서 뭐를 배우냐면요, 역함수를 배우는데 이 역함수의 관계가 바로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가 역수관계면요, y는 x라고 하는, 다시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것도 정리를 하시고, 자, 됐습니까? 되겠어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계속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직선들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두 번째, 두 직선, 이게 이제 일반형으로 표현된 건데 이게 표준형으로 표현된 거는 사실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기 일반형으로 표현됐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 직선은 이렇게 있고 한 직선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아까는 요걸 아까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게 뭐 x는 k죠. 이거는 y는 뭐 k 프라임이고, 예.
자, 이렇게 생긴 거를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요것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요 직선은 그냥 기울기로 볼게요. 기울기로. 자, 요게 넘기고 나누시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요 기울기가 넘기고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b분의 a 아닙니까? 기울기가. 요 넘기고 어떻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다르면 이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쌍해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딱 봤더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써놨냐면은 조금 뭔가 식이 다르죠.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걸 만약에 등호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만드시고 a 프라임 내려오고 b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의 b가 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식인 거야. 근데 이런 거지.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땐 이걸 기울기로 바꾸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 귀찮아.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푸는 방법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원리는 어차피 기울기로 바꾸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냐 수직하냐, 기울기가 무슨 관계냐 하면은 뭘 보느냐, 여기는 요 x하고 y 앞에 있는 숫자의 b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a 프라임, x좌표의 b, b분의 b 프라임, y좌표의 b가 같으면 평행, 같지 않으면 만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지 않으면 만나는 거고요. 연립방식 한 쌍이고요. 그다음에 같으면 평행인데 상수항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수항의 b는 달라야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평행하고, 상수항까지 똑같으면은 기울기 똑같고 일치하고. 알겠죠? 그리고 요 마지막 부분 수직이다는 아까 했던 건 똑같아요. 요거 기울기를 구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요걸 기울기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인데 이걸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풀어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b 프라임 한 다음에 넘기시면 이 값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식도 역시 기억을 하시고, 결국은 똑같습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거는 수직한다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과 학생들은 뭐 삼각함수를 배우면 탄젠트를 통해 갖고 증명할 수도 있고요. 미분으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수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을 통해 증명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예,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증명하시면 되겠고, 4번 내용까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많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기에 시간 낭비 많이 하지 않게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이제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두 점이 모두 이걸 지난다, 평행하다, 수직하다, 일치하다. 그러면 이 문자 A, B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죠. 두 점이 이걸 지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플러스 b는 0 이런 식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3b 플러스 2는 0. 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에 거 조금만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이 식에서 a하고 a를 없애기 위해서 위에 거 아래서 요것도 그냥 없애버릴까요? 자, 그냥 A 자리에 3B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빼도 되고, 대입해도 되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B 플러스 2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해서 B는 2가 나옵니다. A는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암산해서 조금 너무 힘듭니까? 안 힘들지.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계산을 보는 게 아니라 계산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알겠어요? 최대한 여러분이 하십시오. 선생님이 해주는 거 되게 싫어해야 돼. 아니, 선생님께서 나의 수학 실력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계산을 직접 해주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가 스스로 하겠다 생각하시고. 자, 두 번째, 두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뭐 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요 직선에 평행하단 말은 이렇게 표시면 되겠네요. x좌표의 b, 2분의 a. 맞나요? 이걸 이제 기울기를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equal 1분의 b 플러스 2. 이게 같으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수항은 달라야 돼, 이 값은. 상수항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분의 b하고는 달라야 되고요. 뭐 다르다는 거 나중에 마지막에 확인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아요. 요거랑도 평행해야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2 똑같네요. equal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여기 달라야 돼. 뭐하고? 마이너스 1분의 2하고는 달라요. 이거 이미 이거랑 다르잖아, 이미.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이거는 문제 없고. 그래서 요 식을 봤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1 이런 식 하나가 나오고요. 이 식에서 이 식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줘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와서 위아래 더하니까 b는 5가 나오고 a는 이거 뭐야? 15에서 1 빼니까 14인가요? 네. A는 B는 5, A는 1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직선이 여기에 수직하대. 그럼 이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수직하다니까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 이걸 더한 게 0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건 사실 딱 보니까 느낌이 옵니다.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기울기가? 요건 직선이 넘기고 나누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실제로 2번하고 3번 직선 자체가 수직이지. 현재 이런 거야. 2번 직선이 이거면 3번 직선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질문이 뭐예요? 이 3번 직선의 수직인 직선들을 물어본 거니까 결국에는 그 직선들은 2번 직선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미 우리가 앞에 2번에 구했기 때문에 3번 문제도 정답이 동일하게 14, A는 14, B는 5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자, 네 번째. 두 직선이 일치한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니? 이거는 두 직선이 일치한 거니까 이것의 x의 b, 2분의 a, equal. 자,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3b분의 b 플러스 2, equal. 제일 마지막 부분 2분의 b. 요거를 만족한 걸 푸시면 되겠죠. 이거 식이 몇 개입니까? 이거 식 3개 아니야. 2개야, 2개. 요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 아니 선생님 첫 번째랑 세 번째로 식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식 하나지만 어차피 같은 식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식은 2개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랑 세 번째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니까 일단 A는 B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A나 B 자리에다가 이제 동일하게 한 문자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A는 B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에다가 B 자리에 A를 집어넣게 되면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이 값은 2A가 되는 거니까 2A 제곱은 2A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요. A는 2이거나 마이너스 1. 따라서 B도 마찬가지로 그때 2이거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선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앞부분은요. 직선들을 그냥 일반형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유롭게 다루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역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축의 수직인 또는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이런 직선이나 이런 직선인데 아까 했었습니다. X는 A라는 직선이 이제 중학과정에서 안 나온 직선이야. X좌표가 A인 걸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이란 꼴은 절대 이 형태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대신 Y는 B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간단하지. 왜? Y는 뭐 mx 플러스 n에서 m이 0이고 n이 B가 되면 Y는 B라는 직선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뭐 평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식이고. 자, 이 직선을 보세요. 기울기가 요 내용이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뭐 x가 a 0 뭐 이런 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오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그래프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학의 언어는 이런 한글이 아니야. 학생들이 오해하면 안 돼. 수학의 언어는 논리야, 논리. 수학의 언어는 숫자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로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그 말을 막 이해하는데 국어 시간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마지막 이게 정리한 형태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식은 뭐 중학과정에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A, Y절편이 B인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보통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y는 y-y1은 m의 x-x1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는 뭔지 알겠지? 근데 이거 말고 요런 직선 중에서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 간단한 증명. 뭐 여러분들이 아직 평행이동을 안 배웠겠지만
평행이동을 배운다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 y는 mx야.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근데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x1, y1을 지나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이 직선을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y-y1은 기울기 m의 x-x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평행이동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은요, 무조건 y는 mx 플러스 n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점에 x1, y1 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다가 x1을 집어넣고 이 자리에 y1을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n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y1-mx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y는 mx 더하기 n인데 그 n 자리에다가 y1 마이너스 mx가 되고 mx1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y-y1은 m의 괄호 열고 x-x1이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증명이니까 기억하시고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기 주어지고요. 한 점이 주어지면 중간 과정 없이 y 자리에 y-y1 x 자리에 x-x1 그리고 기울기에 m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2야. 한 점 1,5를 지나. 어떻게? y-5는 기울기 2에 가려 x-1 이렇게. 되겠어요? 이 논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공식을 막 앵무새처럼 외워봤자 이걸 내가 꺼내 쓰질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논리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꺼내서 쓸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엔 기울기가 아니라 두 점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두 점 x1, y1,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은 똑같아요. y-y1 쓰시고 x-x1을 쓰는데 이때 여기에 기울기 자리에 한 점에 x1, y1, 한 점이 x2, y2니까 이 기울기는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x2-x1분의 y2-y1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따로 외울 필요 없겠죠. 그 대신 얘들아 여기 자리에 y2 집어넣고요. 여기 자리에 x2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됩니다. 왜? 그 한 점을 꼭 x1, y1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점을 집어넣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오케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뭐 아주 많이 쓴다기보다는 가끔씩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 y축이 있으면 어떤 직선이 x절편하고 y절편이 나와 있어. 이 직선의 사실 이 말인 거야 이게. x절편 나왔단 말은 a, 0.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y축과 만나는 이거는 0, b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우야 y는 기울기 뭡니까? 기울기 x값 증가량과 y값 증가량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y절편이 뭡니까? b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b로 나누시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고요. 요것이 넘어가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이 나와서 실제로 절편을 알면은 식이 뭔가 예쁜 식으로 돼서 요거를 가끔씩 필요하면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 식도 따로 외우는 게 번거로운 학생들은요. 그냥 앞에 있는 1, 2번 식을 가지고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 좋아요. 필수예제 17-3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직선은 익숙하니까 익숙한 부분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양수이고 x축과 이두는 얘가 60도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기울기가 루트 3이란 뜻이야.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 왜 나와 있지? x축이 있으면 이 x축과 이둔 얘가 60도라는 것은 이렇게 60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60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거란 뜻입니다. 그 말은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가 얼마야? 외웠습니까? 중3 때 루트 3. 그래서 기울기 루트 3이라는 뜻이고 2,1을 지나니까 y-1은 기울기 루트 3의 괄호 열고 x-2. 네, x 되겠습니다. 푸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 직선 이것과 이것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데 요식 보겠습니다. y는
루트 3x 플러스 루트 3 맞니?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리고 지난 한 점 y절편이 루트 3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긴 직선인 겁니다. 요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그러면 이것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런 직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은 뭐냐? 무조건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리고 뭐 알면 돼요?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루트 3이고요. 이것을 각을 2등분하니까 이 각이 얼마냐면은 60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각은 30도란 뜻이고요.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y 마이너스 0은 루트 3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지금? 쌤 뭐 한 거야? 이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1,0 쏘리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y 빼기 0 x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요식을 쓴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조심하게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 우리가 이런 직선과 이런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각이지만 이것도 항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이 각을 2등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2등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2등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이거 말고 또 있는 거지. 뭐가 있어요? 이렇게 2등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빨간색이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과 똑같이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니까 똑같고요. 각만 되게 조심해야 돼. 자, 이 각은 몇 도야? 30도야. 이 각은 몇 도야? 30도야. 얘들아, 이 각은 몇 도니? 120도지. 왜? 180도에 대해서 30도, 30도니까. 그럼 그 120도를 반으로 쪼개면 이 각이 어떻게 됩니까? 60도. 이 각도 역시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꾸로 60도는 거지, 이렇게.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아, 기억납니까? 예, 기울기 음수. 그 x축에 대해서 예, 예각이 60도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면은 예,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이 시간 y는 마이너스 루트 3 괄호 열고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빼기 0은 생략하고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이제 선생님처럼 빠르게 다 안 될 수도 있어. 연습하면 돼요. 하지만 이해하는 거는요, 충분히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되겠어요? 자,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17-4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직선 y는 2분의 1x 플러스 4와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네. 그럼 이 그래프는 x축이 어디서 만나니? y에 0을 집어넣으니까 x가 마이너스 8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원래 그래프는 마이너스 8,0을 지나는 겁니다. 이 직선이. 근데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만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한 점 마이너스 8,0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2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x 8 x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6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가 1만큼 증가하고 y가 3만큼 증가했네.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3이란 뜻이죠. 기울기가. 그리고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y 마이너스 2는 3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풀면 끝. 수학은 항상 깔끔해야 돼요. 간결해야 돼. 담백해야 돼. 선생님은 강의할 때 철학 중에 하나가 강의도 깔끔하고 담백하게 하자가 선생님의 어떤 철학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강의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어떤 생각, 노력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수학은 깔끔하고 담백하되 그 대신 여러분이 꾸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에 반드시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강의를 통해서 표현할까 이런 고민들을 선생님이 많이 하거든요.
예. 어쨌든 계산은 그런 점에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3번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C를 지납니다. C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이런 거 되겠어요? 공식 외웠습니까? 3 플러스 1, 3 플러스 1. 3에다가는 요걸 곱하고요. 마이너스 9. 1에다가는 1. 3에다가는 7, 21. 1에다가는 3. 네, 이렇게 구해서 C가 몇 컴마 몇입니까? C가 마이너스 2, 6.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니까 요거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에서 3 빼니까 4가 돼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 수직이란 말은 기울기가 얼마란 뜻이야? 기울기가 1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점 지나는 거니까 y-6은 기울기 1에 가려고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요. 자, 또 보겠습니다. 17-5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와, 이런 말인가 지금? K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직선 위에 뭐 실제로 ABC일지 ABC일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위에 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건 뭐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까? 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왜 같지 않아? 왜 이게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 이 둘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요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쌤이.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x값의 증가량분의 2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3에서 5를 빼니까 k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BC의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k 플러스 1 빼니까 k분의 여기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이게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8로 표현할 수 있고 정리하니까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8은 0이고요. 구하니 k 값이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 자, 쌤 이걸 어떻게 푼 거야 지금? 기울기의 관점에서 풀었지. 근데 기울기의 관점에서 풀었다는 뜻은 기울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M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M이 존재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했을 때 핵심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도 이미 직선을 배웠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직선을 또 배운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뭔가 새롭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가 새롭습니까? 바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이런 직선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풀었던 풀이는 분명히 좋은 풀이야. 옳은 풀이야. 알겠어? 근데 뭐가 빠졌냐면요. 만약 여기 세 직선이 K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이러면서 Y축에 평행하게 있는 경우도 분명히 일직선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이거를 따로 확인하셔야 돼요. 중학과정에 안 배운 직선.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셋 다 X좌표 똑같으면 돼요.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셋 다 X좌표 똑같아야 돼요. 얘 1이야. 그럼 이거 1이 되려면 K가 얼마 됩니까? K 0이 돼야 되죠. K 0을 집어넣으니 여기다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셋 다 X좌표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답이 얘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직선 분명히 익숙하지만 특히나 다음 시간에 배우는 직선에 관한 이론들은 중학과정은 전혀 다루지 않은 낯선, 특히나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뒤에 가서 연습 문제에서 뭐 실력표 문제를 풀면요, 정말 직선이 만만치 않네,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자, 여기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